안녕하세요. 닥터마리아 정형외과 전문의 최윤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정형외과 전문의 김근수입니다. 정형외과를 나는 그냥 의대에 들어가서 전공을 되게 고민하는 시점이 본과 3학년, 4학년 이때쯤인데 그냥 그때부터 막연히 이렇게 뭐 운동하거나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왠지 스포츠 의학 뭐 이런 거 막 운동하고 이런 게 정형외과랑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래서 대충 봤더니 성적도 그렇게 안 높고 이래가지고 나한테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정형외과 말고 뭐 할 게 없네, 성적도 딱 맞고 취향에도 맞고 그렇게 오게 됐어요. 어떻게 큰 뜻이 있으셨나요? 저도 비슷합니다.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운동하다가 발목이 삐끗하거나 손목 삐끗했을 때 정형외과를 제일 많이 찾았던 것 같고요. 본과 때 이제 수업 들으면서 정형외과 과목을 들으면서 가장 흥미가 있었고, 이제 PK 때 그 병원 실습을 나가잖아요. 그때 수술실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인공관절 수술을 참관했었던 게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때부터 정형외과의 꿈을 키워봤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전형적인 모범적인 의대생의 이런 바람직한 모습을. 나는 정형외과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본3 때 그렇게 돌고 나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던 그런 스포츠 의학 이런 거는 정형외과의 한 5%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약간 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연세 있으신 분, 노인분들 질환이 주로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선택할 때 고민을 했는데 막판에는 뭐 성적이 맞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성적순대로 진료과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학교는 그랬습니다. 거의 성적순이 아예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성적이랑 어느 정도 맞아야 하지 않나? 그쪽도 그렇지 않나요? 성적 중요하고요. 인턴 돌 때 얼마나 그 과에 잘 보이느냐, 그리고 먼저 제가 이 과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어필을 하느냐,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. 샘학교는 정형외과가 막 그렇게 인기가 있어. 나 때는 난 지금 저 정형외과 그렇게까지 막 이르지 않아서 지금 샘이 얘기한 대로 처음에 인사 먼저 해서 나 여기 하겠다. 인턴 시작할 때 우리가 한 8자리 있었는데 대충 9명쯤 인사를 했던 것 같아.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인턴하다가 힘들다고 관뒀고 그게 8대8? 그래서 깔끔하게 무혈입성으로 들어갔는데 샘 때는 그쪽은 좀 경쟁이 있었나요? 예, 저희 때 3명 뽑는데요. 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도 한 9명, 8명, 우와. 9명. 근데 이제 인턴 돌면서 대부분 다 나가 떨어지죠. 인턴 돌 때 워낙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면은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? 아니면은 뭐 정말 너무 힘들겠다 이러면서 한 명씩 그만두고요. 결국에는 최종으로 4명이 지원해서 3명 중에 제가 운 좋게 뽑혀서 하게 되었습니다. 거기도 마지막에 결국 시험 봐서 성적으로? 예, 시험과 그렇죠. 인턴 성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혔습니다. 샘이 그러니까 이 전공이 시작했던 게 샘은 16년. 2016년, 네. 제가 2003년, 우리가 13년 차이 나는구나. 시대별로 이 상위권 인기가 많이 다른데 샘 때는 어땠어요? 어디가 제일? 아무래도 뭐 예전부터 원래 피한성, 정재영이 예전부터 인기과였었잖아요. 저희 때도 뭐 피부과, 성형외과, 그리고 뭐 정신과, 재활의학과, 영상학과들이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학생들마다, 저희 동기들마다 이제 의사들마다 선호하는 과가 다르다 보니까 꼭 뭐 성적이 1등은 피부과 간다, 2등은 뭐 영상학과 간다,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때랑은 달랐던 게 우리 때는 피부과랑 안과가 인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성적 좋은 애들이 가는 과가 있나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저 영상의학과 지금 얘기했던 영상의학과는 우리는 다 떨어진 애들 2번, 3번 떨어진 애들이 가는 곳이 영상의학과였거든요. 근데 나는 그게 한 우리 끝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영상의학과가 좀 유명해졌죠. 우리 때는 진짜로 다 떨어진 애들이 가는 데가 영상의학과였는데 이게 진짜 세월이 확 바뀌었죠. 정형외과 6대6 씨. 이게 재활의학과, 성형외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,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가 경쟁률이 한 1.5대 1 정도? 진짜 높은 건 재활의학과가 진짜 높네. 샘 때도 재활의학과가 이렇게 높았나요? 재활학과가 점차 높아져가지고요. 저희 동기 때도 2명 중에 한 명 뽑는데 2명이서 좀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던 것 같고, 그 이후에 제 전공의 생활할 때도 매번 굉장히 치열했던 과 중에 하나입니다. 재활의학과 왜 인기가 많지 요즘? 일단은 당직이 조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가 않고,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이후에도 취직이라든지 그런 게 좋아서
인기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. 이게 우리 때랑 달라진 거죠. 재활의학과가 우리는 저 정도가 재활의학과는 진짜 거의 맞춰 들어가는 거였고 성형외과는 저 정도 됐던 것 같다. 4명 뽑는데 7명. 마취통증학과도 미달이었는데 항상 와 다 떨어진 애들이 가는 곳이었는데 저희 때도 마취통증학과는 매번 정원을 다 채워서 모집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정형외과 6명 뽑는데 6명. 이거는 뭔가 조작한 티가 나네. 이거 분명히 뭐 많이 지원했더라도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6명으로 딱 맞췄어요. 만약 다시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지? 일단 정형외과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진짜? 다시 해도? 네. 근데 이제 뭐 훌륭한 의사가 있나? 다른 과를 이제 동기나 아니면 뭐 이제 선후배들이나 보면은 뭐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은 과는 안과. 안과? 네. 완전 좀 용어도 다르고 저희랑 좀 완전히 뭐 진단하는 툴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도 되게 새로운 것 같아가지고 약간 뭐 완전 다른 분야에 있는 선생님을 보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글쎄 난 다른 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거?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안 해. 의사를 또 할 것 같진 않은데 이거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이거. 자,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인턴 선생님들께 추천하고 싶은 과가 있을까요? 어디 추천? 뭐 뼈를 묻어도 정형외과니까. 네, 저는 정형외과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네. 나는 우리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 의사는 하지 말고 딴 과. 근데 진짜 과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 시대마다 계속 달라져가지고 당시 자기가 이제 4학년이나 인턴 때 뭔가 선택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과나 그 당시에 벌이가 괜찮은 과나 이런 데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. 근데 그건 나는 보기에는 필망하는 것 같고 그때 아무리 괜찮아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. 그래서 우리 때 안과가 그랬죠. 저희 때만 해도 안과는 진짜 스마트에서 2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안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과가 정말 머리 좋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가는 과였는데 그게 그때만 해도 안과 별로 인기 없었죠. 저희 때도 인기는 꽤 있었던 편이었는데 약간 하락세를 그렇죠. 보이는. 네, 그렇죠. 요즘 그런 안과 추세였습니다. 나왔을 때 뭔가 이 페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많이 떨어져서 저는 인턴들이나 뭐 이런 후배들이 항상 물어보면 네가 보기에 제일 하고 싶은 거 제일 재밌어 보이는 거 하라고. 그게 나중에 대박 날지 모른다. 이 어디야 영상학과 이렇게 대박 날지 누가 알았나. 근데 저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의과 생활하다 보면은 자기 성향이 어떻구나 이런 걸 좀 대충 자가 진단을 해서 먼저는 환자를 보는 과랑 안 보는 과 뭐 이렇게 나눠서 안 보는 거를 좀 선호한다 싶으면 영상학과라든지 이런 과를 선택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과 안 하는 과 이런 식으로 본인에 맞춰서 좋은 과를 선택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